자, 이번에는 시즌3 감성 파이널 2회 미적분 28번입니다. 28번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를 보니까 일단 그림이 있어요. 그쵸? 그림을 보고 이제 문제를 쭉 읽어야 되는데, 보통 이런 문제들은 읽을 때 이제 선택적으로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쭉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림을 봤는데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천천히 한 줄 한 줄 읽어야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문제가 그렇게 가독성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필요한 정보들이 다 보일 테니까 빨리빨리 그림 보면서 매칭을 시켜봅시다. 일단 길이가 1, 길이가 2라고 했으니까 그림 딱 보면 이제 여러분들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2라는 걸 그냥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45도, 요런 것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네요. 45도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쵸? 근데 이 45도는 그림에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45도 같은 게 되게 많잖아. 요런 것도 45도 같고 요런 것도 45도 같고 뭔지를 모르니까 요건 좀 정확히 보자고요. C1, E1, D1, C1, E1, D1, C1, E1, 요 각이 45도네요. 그쵸? 요런 건 또 여러분들이 표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45도 아니면 4분의 파이, 여러분들 쓰고 싶은 대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를 쭉 읽어보니까 얻은 그림을 R1이라고 한다. R1의 색칠이 잘 되어 있겠네요. 그쵸? 자, 그래 놓고 나서 문제를 쭉 읽으면 같은 얘기를 막 반복할 거란 말이야. 근데 주의할 게 1대2라는 말이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45도라는 얘기가 있잖아. 계속 같은 과정을 반복하는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n번째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를 SN이라고 하고 무한대로 보내보세요. 이런 얘기네요. 뿅. 자, 그럼 그림 보고 그냥 해결하면 되겠죠. 아까 전에 요 길이가 이제 1이었고요. 요 길이가 2였습니다. 뭐 트렌드가 좀 바뀐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어차피 뻔합니다. 등비급수, 등비수열의 합으로 이제 문제가 나올 텐데, 일단은 첫째 항을 먼저 구하려고 노력을 하셔야겠죠. 그쵸? 어차피 첫째 항은 필요한 거니까 첫째 항을 구할 건데, 일단 여기 위에 있는 넓이는 그냥 공짜예요. 1과 2를 곱하면 2, 반으로 쪼개니까 1. 요 넓이는 1입니다. 됐죠? 근데 이제 밑에 있는 놈의 넓이를 구하려고 봤는데, 선생님 저 높이만 좀 구하면 될 것 같은데요. 높이만. 이렇게 높이만. 왜냐면 밑변의 길이가 2니까. 근데 이 높이를 구하려고 했더니 좀 빡세. 뭐가 빡세냐면 요 각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편의상 알파라고 한번 놔볼게요. 요 놈을 알파라고 놓으면 이 알파를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아니야. 얘를 이 45도, 4분의 파이처럼 표현할 수 없을 뿐이에요. 이 알파라는 각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각입니다. 2대 1대 루트 5의 비율을 갖고 있는 알파라는 각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알파라고 써주시고요. 여기가 2대 1대 루트 5, 이런 삼각비를 가지고 있는 각이다. 알파라는 각은 모르는 각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높이를 구하면 될 텐데, 이 높이를 좀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구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 길이도 모르는 상태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선생님은 이 방법을 한번 써보자. 요게 이제 4분의 3파이거든? 그럼 4분의 파이와 4분의 3파이는 역시 특수각이니까 여러분들이 계산이 가능한데, 요 놈이랑 요 놈이랑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런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요? 요 길이와, 그쵸? 요 길이 두 놈을 곱한 다음에 사인, 요 사이각으로 처리를 해서 넓이를 구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일단은 요 각도 여러분들이 세팅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요 각을 세팅하면 다 더해서 180도 파이가 돼야 되니까 얘가 이제 4분의 파이 빼기 알파라는 요런 깔끔한 식이 완성이 됩니다. 선생님 4분의 파이 빼기 알파는 저 모르는 건데요. 아니, 아는 거라니까. 4분의 파이도 아는 거고 알파도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미지수일 뿐이다. 미지수? 미지수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못 구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미 구했는데 표현이 안 될 뿐이야. 됐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넓이를 구하게 될 텐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그쵸? 일단 얘네들이 마주보고 있잖아. 그치? 2라는 놈을 뭘로 나눈 거? 사인 4분의 3파이로 나눈 값은 사인 법칙을 써주는 거야. 얘네들이 열심히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그쵸? 자, 그때 요 놈을 x라고 한번 해볼게요. x라는 놈을 뭘로 나눌까? 그렇지. 사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요걸로 나눌까? 둘이 어떻다? 같다. 요렇게 이제 처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x가 일단 구해집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수투가 아니라 미적분이기 때문에 사인 덧셈 정리. 그치? 싹코코사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구할 수 있는 거야, x는. 그럼 x를 구했으면 뭐 그냥 가볍게 끝낼 수 있겠네요. 그쵸? x만 구하고 그냥 가볍게 끝내면 된다. 자, 그러면 요 놈은
시나리오를 이렇게 잡았는데 그냥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인 일단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사인 4분의 3파이를 계산해야 되는데, 사인 4분의 3파이는 사인 4분의 파이랑 똑같으니까 요놈이 이제 2분의 루트 2. 루트 2분의 1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돼서 이 좌변은 2 루트 2가 됨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만 해결을 하면 좋을까? 요놈을 해결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요. 그럼 사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니까 사코코사를 써서 사코 가운데 보고 그대로 갖고 옵니다. 그 다음에 코사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러면 사인과 코사인은 4분의 파이에서 똑같은 값을 갖고요. 유려하지 말고 그냥 루트 2분의 1 이렇게 쓸게요. 됐죠? 그럼 코사인 알파에서 이제 여러분들 사인 알파를 빼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코사인 알파는 루트 5분의 2, 루트 5분의 2라고 쓸게요. 루트 5분의 2. 그 다음에 사인 알파는 루트 5분의 1이네요. 이렇게. 그쵸? 루트 5분의 2, 루트 5분의 1. 그러면 사인 알파에서, 코사인 알파에서 사인 알파를 뺐으니까 얘가 루트 5분의 1이 딱 되네요. 그쵸? 그리고 나서 루트 2분의 1까지 같이 계산을 하니까 루트 10분의 1. 요 밑에 있는 놈이 루트 10분의 1이네요. 이렇게. 됐죠? 그럼 내가 원하는 x라는 놈은 얘네 둘이 곱해주면 되니까 조심스럽게 루트 10분의 1 이렇게. 그럼 둘이 톡톡 약분되면서 루트 5분의 2가 되겠죠? 그쵸? x는 요 x는 루트 5분의 2구나.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첫째 항을 구하고 싶어요. 요 놈과 요 놈 두 놈을 곱합니다. 루트 5분의 2와 2를 곱합니다. 그리고 사인 알파까지 같이 곱해주고요. 그리고 다시 2분의 1을 해주면 요 밑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가 될 것이고요. 위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아까 1이었으니까 이렇게 써줄게요. 됐죠? 뭐 계산은 간단하게 할 수가 있겠네요. 사인 알파라는 놈이 루트 5분의 1이니까 얘가 루트 5분의 1이잖아요. 유리와 안으길 잘했죠. 그냥 이렇게 둘이 곱하면 5가 되고,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없어지잖아. 그치? 그럼 2가 남고요. 그리고 뒤에는 플러스 1 이렇게. 5분의 7이구나. 깔끔하게 5분의 7이라는 첫째 항을 구했습니다. 넓이가 5분의 7입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뭐만 구하면 되냐면 두 번째 도형, 요 두 번째 도형을 만들어내는 과정만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가 2대1이었으니까 요 길이를 그냥 편하게 K, 요 길이를 편하게 2K라고 놔봅시다. 그런데 이 삼각형, 이 커다란 삼각형과 요 조그마한 삼각형, 얘가 닮음이잖아. 그치? 그럼 요게 2K잖니. 그럼 요게 2K면 얘는 K거든? 얘도 K예요. 그러면 요 길이는 뭘까요? 요 길이는 요 전체 길이가 1이었으니까 1에서 2K를 빼주면 됩니다. 근데 아까 전에 선생님이 요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는 요 각을 좀 이용했으니까 요 각을 좀 이용하고 싶은데, 요 각을 이용하는 것보다 요걸 이용하는 게 편하겠죠. 둘이 서로 뭐야? 억각. 그래서 요 삼각형,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요 삼각형이 1-2K가 될 것이고, 요 놈이 이제 2K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랬을 때 요 각이 4분의 파이에서 누굴 뺀 거다? 알파를 뺀 거다. 이렇게. 그러면 굳이 뭐 이 길이 구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얘네들의 관계가 무슨 관계다? 탄젠트의 관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탄젠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는 놈은 이렇게 이거분의 이거다. 2K분의 1-2K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 탄젠트에서 어셈 정리 알아요. 1마 따다분의 따봤다, 1부 따다분의 따봤다.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에 대한 사인 삼각비를 이미 구해놨잖아. 그러면 탄젠트는 바로 그냥 여러분들 피타고라스 써주면 됩니다. 루트 10이고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3이거든. 그쵸? 그럼 탄젠트의 값은 얼마야? 그렇지, 3분의 1. 얘가 바로 그냥 3분의 1이 돼요.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요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하트 공식 이렇게 써. 그러면 2K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요 친구가 넘어가면서 3분의 4를 만들어주고, 그 녀석이 2K분의 1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됐죠? 뒤집어 주시면 4분의 3은 얼마다? 2K다. 2로 양변을 나눠주니까 8분의 3이라는 K 값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계속 같은 과정을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길이의 비를 구하면 1대 K잖아요. 그쵸? 그럼 넓이의 비는 1대 K제곱. 따라서 64분의 88의 64분의 9. 64분의 9라는 여러분들 공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항 나왔고요. 공비 나왔으니까 깔끔하게 최종적인 넓이의 합들을 열심히 구하시면 되고, 1 마이너스 공비 얼마죠? 64분의 9네요. 이렇게. 그리고 첫째 항은 5분의 7.
이런 식으로 등비수열의 합 이놈을 처리하면 되고요. 선생님 깔끔하게 답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첫째 양 틀린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어디서 틀렸는지 아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64분의 64-9 좋습니다. 얘는 5분의 7. 야, 제일 어렵다. 28번에서 제일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어요. 64에서 9 빼니까 얼마야? 55. 고맙네. 일단 55. 예쁘죠? 55야, 55. 그러면 55랑 55, 55랑 5를 곱하니까 부끄럽네요. 5, 25. 5, 25. 275. 분모가 275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주면 47, 47에 28. 그 다음에 67에 42. 이렇게 42, 448. 275분의 448이 없으면 띄워내리겠습니다. 275분의 448. 275분의 448. 5번이 있습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특이하게 공비를 구할 때 사인 법칙을 쓰는 그런 아주 참신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했습니다. 자, 이번엔 29번 한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그림이 여기 딱 있습니다. 그림이 있고 적당한 데이터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네요. 각 C가 이제 각 B의 2배다. 각 C는 세팅을 안 했어. 왜 그랬을까?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변 C, 변 BC 위에 점 D 있죠? AD의 길이와 BD의 길이가 1이다. 자, 1이라는 길이는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AD와 BD는 1이다. AD, 요거 1이고요. 그 다음 BD도 1이다. 둘이 같네요. 그랬을 때 문제에서 갑자기 ABD의 외심과 그 다음에 ACD의 외심, 그러니까 외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외접원의 중심이죠. 외접원의 중심을 줬다. 자, 그랬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X세타라고 하고 극한 구하세요. 뭐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외심을 잘 표기할 수가 있어야겠죠. 외심을 바로 요 삼각형의 외심, 요 삼각형의 외심은 그림이 조금 그런데 굉장히 멀리 있어요. 멀리 있겠죠.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으니까 짜 하면서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그냥 여러분들 5원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외심.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이제 외심이 있는데 요거는 좀 이렇게 좀 그리기 편하네요. 이렇게 여기에 이제 중심이 콕 이렇게 외심 콕. 여기가 오투다. 그래놓고 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이제 삼각형이 요거 삼각형. 요 삼각형인데 이게 좀 잘 보이면 참 좋아요. 이게 잘 보이면 참 좋습니다. 선생님은 컴퓨터가 아니라서 그림이 조금 거시기 한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자주 나오는 유형이에요. 자주 나오는 유형. 예비시행. 이렇게 교육과정이 한번 바뀌면 수능에서 혼란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비시행 같은 거 보잖아요. 그쵸? 예비시행에 나왔던 약간 그런 특이한 문제, 그런 문제를 약간 변형한 문제인데 이게 지금 요 A라는 포인트와 이 D라는 포인트가 이쪽 원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반대로 이쪽 원에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 근데 이게 좀 보여야 됩니다. 얘가 공통현이에요. 공통현. 이 친구께서 이쪽으로 만들어지는 원이 있고 저쪽으로 만들어지는 원이 있는데 그 두 원의 공통현의 입장을 갖습니다. 공통현. 그럼 이 녀석이 공통현이기 때문에 공통현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 원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공통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중심과 중심을 이렇게 쭉 연결을 해주면 이 현의 입장에서 양쪽이 다 현의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가 수직 이등분이 되거든. 이게 일직선으로 연결이 되면서 수직 이등분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쪽쪽 하면서 수직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요건 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놨으면 좋겠네요. 됐죠?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펼칠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얘가 지금 뭐냐면 중심이잖아. 이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인데 요 녀석이 원주각의 느낌이에요. 그쵸? 원주각이라고 생각을 하면 요 녀석은 중심각이 될 건데 얘가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정확히 얘가 세타라는 걸 그냥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됐죠? 이 세타 같이 보이네. 그럼 당연히 같은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요 녀석이 원주각이면 요 녀석은 중심각이 돼서 얘가 4세타가 될 텐데 그 녀석을 반으로 쪼개니까 이 친구께서 2세타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네요. 됐나요? 그러면 편하게 여러분들이 길이들을 다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첫 번째,
요 녀석의 길이를 내가 구할 거예요. 요 녀석이라는 것은 요 왼쪽에 있는 원의 반지름에 해당되겠죠. 근데 반지름을 구하고 싶은데 너무 노골적이잖아. 이 길이 1이라고 주면서 마주보는 세타를 줬으니까 1이라는 길이를 마주보는 각에 사인 붙인 걸로 나눈 것이 이제 2배의 R이 되겠죠. 왼쪽에 있는 요 반지름의 길이를 R1이라고 하면 요런 사인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내가 원하는 건 R1이기 때문에 R1이라는 것은 2 사인 세타 그놈분의 1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빠르게 R1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R2는 어떻게 구하나? 똑같은 원리지 뭐. 똑같은 원리.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도 똑같이 할 건데 요게 1이죠. 그럼 마주보는 요 각이 2세타네요. 그쵸? 요게 1이면 마주보는 요 각이 2세타니까 1이라는 놈을 사인 몇 세타? 2세타로 나눈 것이 이번에 오른쪽에 있는 원의 반지름의 2배다. 그래서 R2라고 할게요. 그렇죠? 그럼 같은 원리로 여러분들이 요 길이 R2라는 요 길이는 그쵸? 2 사인 2세타분의 1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겠네요. 됐죠? 그러면 이제 넓이 구하는 공식을 쓰면 요 사이각만 여러분들이 세팅 잘하면 되는데 요게 세타고 요게 2세타니까 요거 얼마야? 그치? 파이 마이너스 3세타 이렇게 될 것이고요. 어차피 요 녀석은 사인을 걸었을 때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되니까 이제 넓이 구하는 공식을 써서 2분의 1 곱하기 요거 사인 사이각인데 원래 파이 마이너스 3세타잖아요. 근데 사인 3세타랑 똑같은 값을 얻을 거고요. 그 다음 요 두 녀석을 그대로 곱해주면 되니까 4 사인 세타 사인 2세타 분의 1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아잣 이렇게 됐죠? 이게 바로 S세타예요. S세타 빠르게 구했고요. 문제에서 여기다가 세타 하나 더 곱한 다음에 앞에다가 리미트 세타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이 극한을 걸어주고 끝내래요. 뭐 여러분들 다 잘하니까. 요거 사인 다 의미 없잖아. 다 의미 없는 거고. 그치? 사인 다 의미 없어요. 그리고 세타 위에 있는 거 이거 2개랑 밑에 있는 거 2개 다 날아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없네요. 더 이상 약분할 수 있는 게 없죠? 2와 4 하면 얼마야? 16. 분모는 16이고요. 분자는 얼마? 3. 요렇게. 16분의 3이라는 깔끔한 답을 얻고 두 놈을 보기 좋게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얼마? 그렇지. 19!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까? 오케이, 좋습니다. 확실하게 답을 얻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도형익한을 풀 수가 있는데 요거 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알겠죠? 뭐 수능에 나온다 그런 얘기는 내가 차마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요걸 알고 있으면 혹시 아니 요걸 또 변형해서 또 여러분들 문제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생각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겠죠.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29번입니다. 자, 이번에 미적 30번 최고 킬러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차함수 fx라고 되어 있네요. 이차함수 fx가 되어 있다. 그다음 gx라는 함수는 이렇게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여러분. 일단 사인 함수가 있는데 이 안에 절대값이 있어. 또 이렇게 절대값이 있고 그냥 f도 아니고 f'과 f를 또 이렇게 또 섞어놨어요. 그쵸?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절대값 함수와 그 다음에 삼각함수, 사인 함수를 이렇게 혼합시켜 놓은, 합성시켜 놓은 함수를 새롭게 gx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요 정보는 여러분들이 자주 많이 봤던 정보죠. 대문자 f는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소문자 ftdt다. 이렇게 많이 익숙하게 많이 봐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요놈 같은 경우에는 옆에다가 정리를 좀 해주면 좋겠네요. 대문자에다가 0을 집어넣어주면 0이다. 이렇게. 이런 거 하나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제 요놈을 미분하겠죠, 여러분. 대문자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그렇지. 소문자 fx가 된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쓰고 시작을 하는 거야. 요런 정보는 귀여운 정보니까. 자, 그랬을 때 문제. k는 이제 양의 실수라고 이제 정의를 해놨고요. gx와 fx, 대문자 fx 두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돼 있네요. 끔찍하구만. 일단 대문자 fx는 저렇게 식이 나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요게 이제 대칭성을 나타내주는 함수 방정식이다.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30번을 지금 도전하는 학생이라면 요게 이제 대칭성을 나타내주는 함수 방정식이다. 그럼 어떤 대칭성을 좀 보여주나 해서 x에다가 여러분들이 k를 집어넣어주면 fk가 얼마라는 사실을, 그렇지, 2라는 사실을 또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약간 변형을 해주면, 그냥 이 상태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도 좋은데 약간 변형을 해주면 x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x 플러스 2k를 넣어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x 플러스 2k? x 플러스 2k 넣어주자. x 플러스 k를 이렇게 넣어주면요, 여러분들 요 놈은 뭐가 되냐면 대문자 x 플러스 k, k라고 먼저 쓸게요.
K 플러스 X 요거 한번 써주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놈은 대문자 F에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나 K 마이너스 X 요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 놈은 4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보기 좋게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냥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요게 K가 있는 거야. K가 있는데 X만큼 오른쪽으로 떨어져 있는 놈, 그 다음에 X만큼 왼쪽으로 떨어져 있는 놈, 요 두 놈의 함수값을 더한대요. 됐죠? 더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여기에 상수가 나왔다. 그치? 일정하다는 뜻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녀석이 한 요쯤 있다면 요 녀석은 한 이쯤 있어서 얘네들을 더한 것이 언제나 4. 즉 얘네들의 정확히 한가운데 누가 있다는 얘기야? 2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놈을 더해서 4가 됐다고 했으니까 요 놈 두 놈을 더한 것을 반으로 쪼갠, 즉 여기에 이제 y는 2가 반드시 있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이게 그냥 아무 x에서 다 되는 거니까, 모든 x에서 다 되는 거니까 이 함수 자체가 k,2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점대칭을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점대칭을 나타내주는 함수 방정식이다. 그러니까 k,2를 대문자 f라는 함수가 k,2를 지나면서 이 점에 대해서 스스로 점대칭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너무 어렵죠? 일단 좋아요. 점대칭성을 가지고 있다까지도 알았습니다. 자, 근데 대문자가 뭐야? 대문자를 미분하면 이제 소문자잖아. 근데 소문자라는 요 함수가 이제 이차함수라고 있으니까 요 녀석이 요렇게 생기거나 또는 요렇게 생긴 이차함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런데 요 녀석은 역시 대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차함수가 대칭성을 가지고 있잖니?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때? 그래. 요렇게 들어가네요. 요렇게. 여기. k,2. k,2에 대해서 점대칭이었던 함수를 여러분들이 미분을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k에서 x는 k에서 이렇게 선대칭 만들어지는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근데 아직까지는 최고차항이 플러스인 이차함수인지 최고차항이 마이너스인 이차함수인지 아직까지는 몰라요, 여러분.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놓고 이 문제를 해석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은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고차항이 플러스인 이차함수다. 됐죠? 자, 그러면 이 함수는 k에 대해서 선대칭이고요. 이 대문자라는 함수는 k,2에서 뭐다? 점대칭이다. 까지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밑에 있는 이 나조건 한번 보자. 자, 나조건을 보니까 g라는 함수. 와, g라는 함수는 뭐였어? 아까 엄청 끔찍했는데. 그치? 요렇게 생겼네, 요렇게. 자, 요렇게 생긴 g라는 함수인데 일단 출제자의 의도가 좀 다분하지 않니? 이 fx라는 함수는 요렇게 생긴 함수. 그쵸? k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함수인데 그 함수를 이렇게 절대값을 붙여서 꺾어 올린대요. 자, 그러면 x축의 위치를 또 몰라. x축의 위치를 모르는데 x축이 여기에 있건 여기에 있건 여기에 있건 여기에 있건 어디에 있건 얘가 꺾어 올라가도 여전히 k를 기준으로 좌우 선대칭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함수 자체가 k를 기준으로 선대칭인 함수야. 그걸 사인에다가 그대로 합성을 해도 여전히 이 녀석은 k에 대한 선대칭이겠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제 요 놈이거든. f'x란 말이야. 그럼 만약에 f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그 놈을 미분을 하게 되면 1차 함수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텐데 당연히 여기가 k,0이겠죠, 여러분. 여기서의 프라임 값이 0이니까. 그러면 요 함수를 꺾어 올리게 되면 이렇게 v자가 될 것이고 이렇게. 그럼 당연히 요 함수도 역시 k를 기준으로 좌우가 선대칭인 함수다. 요것도 k를 기준으로 좌우가 선대칭. 요것도 k를 기준으로 좌우가 선대칭. 따라서 요 두 놈을 곱해놓은 g라는 함수도 k를 기준으로 좌우가 선대칭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k를 기준으로 좌우가 선대칭이다. 누가요? g가요. 자, 일단 여기까지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g에 대한 설명을 했으니까 잠깐 g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봤는데요. 일단 g라는 함수를 정확히 그릴 수는 없지만 k를 기준으로 좌우가 선대칭이니까 그냥 k를 기준으로 좌우가 선대칭인 이런 모양 한번 그릴게요. 됐죠? 자, 그런 다음에 0부터 k까지 적분을 하라고 했으니까 0을 이 정도에 놓고 일단 아무것도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 잠깐 x축을 요 밑에 놓을게요. 됐죠?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놈은 적분을 한 것이다. 0부터 k까지 적분을 한 것이니까 요때의 함수값들의 합이구나. 지금 물론 그림상 넓이라고 해석을 할 건데 요 함수값들의 연속적인 합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 놈이 똑같대요. 자, 누구랑 똑같냐면 요 오른쪽에 있는 요 무지막지한 함수, 요 함수랑 똑같다. 요 적분의 값이랑 똑같다. 그러면 요 놈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이걸 여기다가 넣어서 진짜 계산하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토대로 얘가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쵸? 얘는 뭐였냐면 x는 k에 대한 선대칭, 좌우대칭이었고요.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점대칭이었죠. k, 뭐에 대한 2에 대한 점대칭이었다. 자, 근데 선대칭과 점대칭 두 놈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 선대칭과 점대칭 두 놈을 곱하면 그치? 점대칭이 돼요. 마치 이건 우함수와 기함수를 곱하는 그런 느낌인데, 자, 여기서 얘네들을 곱해서 k, 2에 대해서 점대칭이 됐다고 해봐. k, 2? k, 2는 아니죠. 왜냐면 둘이 곱하게 되면 k, 2 그리고 얘는 k, 머시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두 놈을 곱한 그 값에 대한 점대칭이 될 텐데 g라는 함수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얘도 그냥 k, 2에 대한 점대칭이라는 정보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렸을 때 점대칭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요 점이 일단 뭔지 몰라. 이제 k, 2가 아닌 거야. 요 놈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럼 얘가 k, 뭔가에 대해서 점대칭이 됐는데 만약에 x축이 이런 식으로 생겼고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0이 있고 여기에 k가 있고 여기에 이제 뭐가 있다. 2k가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0부터 2k까지 주어진 함수 얘를 적분을 했을 때 요 넓이가 되겠죠. 선생님 근데 얘가 튀어나온 거 요만큼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안 되나요? 좋아. 붙여주면 좋은데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하죠. 여러분 이 데이터를 모른다니까. 이 데이터가 2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데이터가 2가 아닌 상태가 돼버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백날 의미를 완벽히 해석해서 이 넓이에요 라고 말을 해도 어차피 계산이 안 됩니다. 됐죠? 계산이 좀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리니까 이 상태로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됐을 거야. 이걸 풀어본 학생들은 뭐야 이거 이랬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스킬을 하나 발동시키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면 이놈이 k, 2에 대한 점대칭이었잖아. 그러면 내가 이놈을 이렇게 이만큼 함수를 내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대문자 fx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대문자 fx를 두 칸 내려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k, 2의 점대칭이 아니라 k, 0에 대한 점대칭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함수값을 결정해버리겠다는 얘기야. 아까 같은 경우에는 k, 2였고 얘가 뭔 줄 모르니까 두 놈을 곱했을 때 k, 머시기에 대한 점대칭이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었지만 만약에 내가 요 놈을 이만큼 빼줘. 이만큼 얘를 빼주면 얘가 k, 0에 대한 점대칭이 되고 두 놈을 곱했을 때는 확실하게 k, 0에 대한 점대칭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 계산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요 2를 빼줍니다. 그럼 내 마음대로 2를 뺐으니까 2를 더하는 작업을 해줘야겠죠? 요렇게. 자, 그렇게 되면 gx라는 함수가 여기에 한번 걸리죠. 요 함수에 한번 걸리고요. 이 2라는 놈에 한번 걸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놀라운 일이 펼쳐지죠. 이 함수는 k, 0에 대한 점대칭이었고요. 요 놈은 k에 대한 선대칭이었기 때문에 두 놈을 곱하면 점대칭 k, 정확히 0에 대한 점대칭이란 말이야. 요 함수가 k, 0에 대한 정확한 점대칭이니까 여기에 이제 k, 0이 있다면 함수 자체가 이렇게 점대칭으로 생겨 먹었겠죠? 근데 그런 함수를 어떻게 하겠대? 0부터 2k까지 이렇게 적분을 해버리면 얘가 출력하는 함수값들은 다 음수고 얘가 출력하는 함수값들은 다 양수인 그림상 그렇게 되면 얘네들의 적분 결과는 뭐가 된다? 0이 돼버린다. 그래서 이만큼이 그냥 없어져 버려요. 0부터 2k까지 적분을 해버리면 이만큼이 그냥 사라지는 효과를 여러분들 누릴 수가 있고요. 이제 남는 것은 뭐밖에 없게 된다. k분의 1 남았고요. 인테그랄 0부터 2k 남았고요. 그 다음에 gx라는 함수와 요거 줬다 뺐다 한 거 요거 2 같이 곱해주면서 2배의 gx dx다. 요게 이제 남게 되는 거죠. 여기 나 조건에서. 됐죠? 요렇게 구한 요놈이 누구랑 똑같다? 그렇지. 요놈이랑 똑같다. 요건 g라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그놈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2라고 했죠. 요렇게.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얻어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 첫 번째 그냥 요게 2예요. 됐나요? 요게 2입니다. 자, 근데 얘가 앞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나갔죠? 그리고 얘는 k에 대한 또 선대칭이니까 그쵸? 내가 요 놈을 0부터 k까지만 적분한 다음에 앞에 다시 몇 배 할 수 있어? 이렇게 2배를 할 수가 있네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러고 났더니만 요놈과 요놈이 완전히 똑같은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러면 K가 뭐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 4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에 도달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FK는 2가 아니고요. K는 일단 구했어. K는 얼마? 4. 그래서 대문자 F4는 얼마다? 2다. 이런 결과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K가 얼마라는 사실까지 알았으니까 2라는 사실까지 알았으니까 요 나라는 조건에서는 이제 K를 구하면서 식 하나를 더 써놓으면 0부터 어디까지? 그렇지. 4까지 G라는 함수를 적분한 것이 그게 2다. 요건 안 써요, 선생님이. 요거랑 요거랑 계산해서 K를 찾았으니까 이제 저 식의 역할은 끝났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이러고 났을 때 그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또 있나 봐요. G라는 함수가 엄청나게 복잡한 함수였는데 우리 그냥 뭐만 했어? 그치, 대칭성을 이용해서 K를 구하고 지금 G를 끝내겠다고? 서운한 말씀. 아직 사인이 뭔지도 아직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사인을 좀 활용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게 좀 쉬우니까 요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일단 F의 0이 파이와 2파이 사이에 있고요. 마이너스 파이 어쩌고 저쩌고 요러고 있는데 이제 K는 요거 여러분 4입니다. 요렇게. 됐죠? 자, 그럼 이제 요거를 풀어야 되는데 앞에 보면 여러분들 G라는 함수가 일단 요런 식으로 생겨 먹었대요. 됐죠? G라는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다.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이용하자. 대문자 F4는 2니까 여기다가 4를 집어넣었을 때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FT dt 요건 써야죠, 여러분들. 요걸 쓰겠다는 건 요걸 쓰겠다는 겁니다. 그쵸? 요 놈이 얼마다? 그렇지, 2다. 여기까지 알아냈습니다. 근데 F라는 함수가 아까 어땠냐면 K를 기준으로 대칭이었으니까 K가 지금 4인 상태. 요렇게. 그러면 F라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풀 세팅을 할 수 있는데 최고차항을 모르니까 A 그리고 x-4의 전체 제곱 그리고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F라는 함수를 완전히 풀 세팅을 또 할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요놈에 의해서 일단 A와 B의 관계식을 하나 세울 수가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G 요거를 해결을 해야 돼요. 요거. 그럼 G 요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요 안에 있는 함수가 이제 G란 말이야. 그쵸? 근데 G라는 함수의 절대값이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뭐 할 수 있다. 그렇지. 이 절대값을 벗겨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벗겨요, 선생님? F가 이렇게 생겼거든? 근데 여기 잘 보면 F0은 양수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F4는 음수예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면 X축이 여기 있어야 되고요. 됐죠? 요걸 집어넣은 함수값은 음수. 일단 됐고요. 그 다음에 0을 집어넣은 함수값은 양수가 돼야겠네요. 그러니까 0이 여기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최고차항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었던 이 상황은 이제 없는 거네. 여기에 4가 있는데 이 4가 무슨 수가 되려면 4를 집어넣은 함수값이 얘처럼 음수가 되려면 0을 집어넣은 함수값도 무조건 뭐가 돼요?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조건 때문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플러스밖에 안 된다 라는 사실을 일단 알아냈습니다. 이제 음수가 되는 상황은 고려할 필요가 없네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여기가 4고 여기가 0이거든? 근데 문제는 X축이랑 얘가 만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 데이터를 안다 모른다. 그래서 선생님이 좋아하는 문자 별을 써놓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별은 X절편이다. 그러면 여기 별을 딱 놓는 순간 갑자기 얘가 계산이 가능해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냐면 0부터 4까지를 적분할 건데 0부터 4까지 적분할 거죠. 근데 0부터 별까지를 한번 끊어줄 수가 있어.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인 안에 fx도 절대값을 갖고 있거든. 그래서 이 fx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를 또 나눠줘야 적분이 가능하죠. 그래서 0부터 별까지를 적분할 건데 그때 프라임은 함수가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마이너스예요. 절대값을 달고 마이너스를 달고 이렇게 벗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제 뒤에 사인이 있고요. 그쵸? 이번엔 절대값을 f의 그냥 절대값이니까 그냥 벗겠죠. 얘가 그래서 fx가 이렇게 되는 아주 깔끔한 상황이 되네요. 둘이 서로 무슨 관계야? 그렇지. 미적분의 관계니까 한꺼번에 바로 치환을 해서 적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부터 어디까지? 그렇지. 별부터 4까지를 다이렉트로 또 적분을 할 건데 별부터 4까지는 함수값도 음수고 프라임값도 음수니까 다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인도 이제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텐데 마이너스를 뱉어버리면 얘가 플러스가 되면서 자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치환 적분을 하면 되는데 치환 적분할 필요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적분을 할 수가 있겠죠? 다이렉트로 얘를 적분하면 어떻게 돼? 그냥 코사인이 되겠네요.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생겼는데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 이 안에는 fx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놈이 별부터 어디까지? 0까지. 0 빼주면 된다.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요 놈 뒤에 있는 놈도 그대로 하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얘 적분하면 마이너스가 되는데 마이너스를 밖으로 뺄까? 이렇게 빼고 그 다음에 이 안에는 똑같이 코사인 fx가 들어갑니다. 여기다가 이제 사는 거에서 별른 걸 빼준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겠네요. 됐죠? 자, 그런데 이제 별을 똑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f별은 지금 얼마인 상태? 0인 상태니까 코사인 0이 돼서 1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0을 집어넣으면 이제 f0인데 f0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코사인 f0이다. 요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제 4를 푹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코사인 f4가 될 것이고요. 요렇게. 그다음 별 집어넣으면 아까 0이었죠? 그래서 코사인 0은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이렇게. 근데 그놈이 얼마라고 했냐면 그치 2라고 했으니까 이놈을 2라고 이렇게 놓을 수 있고요. 어머 이게 둘이 없어지네요. 자, 그러고 나면 요 녀석이 0이 돼야 되는데 요 녀석이 0이 된다는 얘기는 코사인 f0과 코사인 f4를 더해서 0 된다는 얘기잖아. 아, 그래서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코사인 f0과 코사인 f4 얘네들을 더한 것이 0이 되는 그런 f0과 f4를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됩니다. 아직도 끝난 게 아니죠. 근데 얘를 구하려면 여러분들 코사인의 값을 더해서 0이 되는 이 상황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냥 편하게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럼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울렁울렁울렁 거리시면 돼요. 이렇게 더 그리시면 이렇게. 근데 일단 얘는 엄청난 대칭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점을 기준으로 만약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얘네들의 함수값의 합이 얼마? 0이 되겠죠. 그 말은 요 안에 있는 알맹이의 합이, 오케이? 요 안에 있는 알맹이의 합이 요 놈의 2배가 되면 되잖아. 근데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요런 놈들이 전부 다 2분의 홀수파이거든?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홀수파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일단 더한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홀수파이 그거의 몇 배? 그렇지, 2배. 왜냐하면 얘네들을 더한 것을 반으로 쪼갠 게 얘니까. 그쵸? 그래서 아무튼간 2가 사라지면서 얘네들을 더한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홀수파이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일단 알아냅니다. 됐죠? 이건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자, 그 다음 또 얘만 될까? 아니지. 여러분 요런 놈도 되잖아요. 요런 놈. 요 놈이랑 함수값 더하면 얼마야? 이거? 그치. 이것도 0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얘는?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놈이랑 요 놈은 상관이 없어. 요 놈이랑 요 놈은 정확히 요 놈을 기준으로 완전히 대칭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얘와 얘를 더한 것이 0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2분의 홀수파이. 두 놈을 더해서 반으로 쪼갠 게 2분의 홀수파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번엔 얘잖아요, 얘. 얘는 과연 어떻게 할까? 얘도 같이 처리를 한번 해줘야겠죠? 그럼 안에 있는 알맹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냥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빼보는 거야. 과연 얘와 얘의 차이가 얼마나 날까? 근데 잘 보면 여러분들 여기 대칭이잖아요. 요 길이랑 요 길이 똑같거든. 그쵸?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마치 여기까지의 길이랑 똑같죠. 이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해보면 될 거야. 그래서 결국 이 두 점의 차이가 뭐면 된다. 요 길이가 되면 된다. 근데 이 길이가 뭔데? 파이잖아요. 또 마찬가지야. 요런 놈 말고 요런 놈이랑 해보면 요 데이터와 요 데이터의 차이가 얼마가 되면 돼? 그치? 3파이가 되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알 수 있는 또 다른 정보가 F0과 F4를 더한 것이 이번에 뭐가 되면 된다? 그렇지.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이 여기 빼는 거야. 미안. 빼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홀수파이면 된다라는 정보에 도달을 합니다. 됐죠? 선생님 F4에서 F0 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 건데 일단 그림상 여러분들이 F0이 F4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그냥 여기서 얘를 뺀 것은 그냥 홀수파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무방하겠죠, 이번엔. 그쵸? 자, 여기까지 일단 괜찮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찾냐는 거야. 그래서 조건을 준 거야.
F0과 F4, F0과 F4의 조건을 줘가지고 여러분들이 두 놈을 한번 더해보래요. 그럼 두 놈을 더한 범위는 F0과 F4를 더한 범위. 그 두 놈을 더한 범위는 요 놈을 더하니까 0이죠. 0보다 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그렇지 2파이보다 작겠네요. 그랬을 때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홀수파이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얘가 파이밖에 안 돼요. 이렇게. 맞죠? 요 경우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F0에서 F4를 뺀 거야. F0에서 F4를 빼면 여러분들이 뺄셈의 범위를 또 알면 되는데 뺄셈의 범위도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얘가 크면 클수록 좋으니까 2파이. 얘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으니까 얼마? 마이너스 파이. 그럼 2파이에서 마이너스 파이를 빼니까 그러니까 3파이. 3파이가 제일 크겠죠. 물론 갖다 들어가지 않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얘를 뺀 게 얘는 0이고 그 다음 얘는 파이가 되면 되니까 빼주면 마이너스 파이겠죠 일단. 그쵸? 얘는 제일 작으면 좋을 미안해요. 파이죠 파이. 미안합니다. 파이. 왜냐하면 F0에서 빼는 거니까 얘가 제일 작으면 작을수록 좋고 얘는 크면 크니까 빼면 파이가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얘가 분명히 홀수 파이가 돼야 된다고 했는데 파이와 3파이 사이에는 절대 홀수 파이가 될 수가 없네요. 됐죠? 그래서 얘도 미안합니다. 안 되네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얘밖에 안 된다. F0 플러스 F4는 파이다. 이거밖에 안 되네요. 됐죠? 그럼 진짜 끝났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정도를 활용해서 이제 답만 내주면 되는데 일단 요 놈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0부터 4까지 주어진 함수 적분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이제 적분을 하겠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이렉트로 적분이 가능합니다. 3분의 A의 X-4의 전체 3승 플러스 BX 이렇게 적분이 가능할 것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4 넣은 거에서 0 넣은 걸 빼주면 됩니다. 4 넣으면 0, 4 넣으면 4B. 자, 0 넣었을 때 좀 조심하자. 0 넣었을 때는 요게 마이너스 4의 3승이니까 이게 플러스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되면서 3분의 64A 이렇게. 그쵸? 이렇게 될 것이고 0 넣으면 뭐 꺼지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요 느낌으로 빨리빨리 처리하면 얘가 얼마다? 2다. 이렇게 이제 적분의 결과 하나 얻어낼 수 있고요. 됐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얘가 파이다. 그래서 F0과 F4를 더한 게 파이다. 여기다가 이제 0 집어넣으면 16A. 그 다음 B. 이렇게. 플러스! 그쵸? 여기다가 4를 쿡 집어넣으면 날아가면서 B. 이렇게. 그 놈은 얼마다? 그렇지. 파이다.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식을 두 개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A랑 B를 구했잖아요. 그쵸? A랑 B를 구하게 되면 F라는 함수를 정확히 구할 수가 있고요. 최종적으로 답을 낼 때 F 4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답을 내주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계산이 생각보다 많아서 여러분들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마지막 계산은 이제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